내일 추가로 결심 공판이 잡혔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런 경우 본 적 있으세요? 기가 찼습니다. 예. 아마도 어차피 중용이 구형될 테니까 지연작전 또는 여기를 정치투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작전을 짜고 온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윤석열의 법치주의라는 것이 국민들과 반대자에 대해서는 강압적이고 일말의 틈도 주지 않고 격렬하게 적용시키면서 본인은 조롱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정이 완전하게 희화화됐는데요. 아마 우리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 사람들 원래 그런 사람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 없는 친위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과 김용현 장관 저 사람들은 저런 유의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했겠습니다마는 모든 책임은 저는 지기현 재판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법정이라고 늘 재판부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신성한 법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지기현 재판부입니다. 아마 국민들의 가장 따가운 비판은 포기한 윤석열 집단이 아니라 아직도 사법부에서 판결을 해야만 하는 지기현 판사와 재판부에 돌아갈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지난 금요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습니다. 김동훈 의원님, 네. 사상 초유의 침대 재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아무리 잘 봐주려고 해도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정말 김 전 장관을 도우려고 이런 본인들의 표현대로 작전을 한 건지 아니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본인들이 주목을 받으려는지 저는 참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군요. 자,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 작전 참 잘했다 하는 얘기를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에 대한 그런 진정한 의미의 변호인보다도 본인들이 무엇을 하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이런 것은 뭐 여러 가지 상의를 했다고 그러죠.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과 어떤 그 내용까지 상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이 자백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목적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내일 펼쳐질 그야말로 마지막 그 재판기일에 뭡니까? 최후 변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것을 대국민들의 마지막 임팩트 있게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확보를 했다. 왜? 엊그저께 금요일이면 밤 12시가 넘어서 기껏해야 뭐 30분 뭐 이 정도일 텐데 이제 8시간, 9시간 충분히 확보를 했다. 이런 전략이 과연 공감대가 형성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매우 의문입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변호사이시기도 하니까요. 이하상 변호사, 그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유튜브에서 시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매우 감사한 상황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또 이하상 변호사의 표현에 따르면 풀데이를 우리가 확보시켜줬다. 윤 전 대통령에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전, 뭐 본인이 작전이라고 했으니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사법권을 농락하는 행위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저런 식으로 밝히다는 것 자체가 좀 참담합니다. 지기현 재판부가 자초한 일이긴 한데요. 법정 그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그 법의 절차를 지연시키고 운영을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법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김용현 전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그리고 당사자들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 이 방어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궤변과 불필요한 논란, 반복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적절하게 재판 주의권이 행사됐어야 됩니다. 이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다 정해놨습니다. 소송 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증거 조사에서 의견 제시 같은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이 내용을 고지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하고 불필요한 주장을 하거나 정치적 주장을 하면 끊고 재판장이 고지하는 방식으로 재판지에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변론 등을 제한하는 형소법 299조의 조항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복된 사항을 진술하거나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할 경우에 제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소송 지휘권입니다. 그런데 직위원 재판부는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진행되는 이 재판에서 직위원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공개된 재판 한 번 할 때마다 1%씩 떨어뜨렸다. 지금 이 전체적으로 이 재판을 본 국민들이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왜 그 재판부만 인식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재판의 경우에 피고인 측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판사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불필요한 변론을 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실제 이게 피고인에 대한 변론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변호사들이 이런 방식의 변론을 하는 것은 결국 피고인들을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재판부든 검찰이든 이 변론 행위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다는 내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구현과 선고에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감안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